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5월달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하였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5월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이 기록했던 8.5% 상승도 뛰어넘었으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8.3%도 확실하게 웃돈 수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이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6%, 전월 대비 0.6% 오르는 모습들 때문에 이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물가지표 급등 속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는 더욱더 커지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50bp 인상이 아닌 75bp 인상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 장중한 때 3.17%까지 급등을 하였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유가는 120.67달러,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급락,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CPI가 계속 오르는 모습들 때문에 일단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의 태도 지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나 제조업 자체가 꺾이는 모습이 최근에 연동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경기 침체가 조금씩 보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면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국채 역시도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2017년 수준까지도 이렇게 미국 국채가 움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현재 75bp 인상론까지도 이 시장에서 급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5bp 인상론에 대한 확률을 놓고 보자면 현재 50bp, 25bp 인상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75bp 인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장의 평가가 있을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강세,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아무래도 달러 강세면은 다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면 이 해외 투자되어 있는 달러들의 환차손으로 인한 이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점점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 경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전 수준까지 인하가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산의 에너지가 점점 차근차근 해외 쪽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후속 뉴스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재개가 뒷받침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위안의 가치는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조금 첨부를 하자면 솔직히 지금 이 미국 쪽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발의 원자재 관세는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소비재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 자체를 조금 내리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이 말라가는 것 때문에 살려는 걸 멈추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저축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저축의 양이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소비를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그들의 어느 정도 삶의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그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중국과 미국 내 뭐 노선상으로 있는 해운 업종들이 있잖아요. 요런 쪽들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 중국에서 막 공장 찍어내면은 계속해서 옮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쑥대밭이다.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얘기가 많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고, 아르헨티나도 가뭄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역대급 폭염이고, 지금 단순하게 전 세계에서 생산량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탑티어에 이르는 나라들이 죄다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가 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한국 역시도 직접적인 물가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내년까지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당연히 생산량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거나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반등은 어쩔 수가 없고 이번 기회를 맞아서 전 세계 곡물 메이커들이 가격을 떨구려는 움직임은 안 보여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문제가 많죠. 건설 현장도 올스탑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철강 쪽도 생산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석유화학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타이어나 아니면 이외에도 뭐 냉장고나 이런 쪽 있잖아요. 조금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개 계속 찍어내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보면서 느끼는 거, 소비재나 아니면은 원자재 싹 다 지금 안 좋구나. 감안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폐배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초기에 투자한 기업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솔직하게 살아남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상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은 기업들에서 좀 나름 괜찮은 기술력을 보여준다 하는 거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만 터지잖아요. 그러면 4개 손해 보더라도 하나에서 다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벤처 투자의 성공의 맛?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식적으로 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옷게임 관련주들 막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린다라는 거 하니까 이런 거 좀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가지고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 보기 전 이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와, 이게 호재는 쌓이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거기에 피해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어떤 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 뭐가 있는지를 조금 보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꼭 메카텍에 이어서 퓨얼셀 파워 역시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력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던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큰 부분으로 보았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전, 해상풍력, 가스터빈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외로 원전 수출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인 관심도 증가도 증가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소 발전을 할 수 있는 혹은 수소 연료 저장 탱크까지 어떻게 수소를 이동을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같은 거를 딱 연결을 해서 그냥 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암모니아 혹은 수소로 이 이동을 시켰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암모니아로 만약에 이동을 시킬 경우에는 한번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수출 역시도 쉬워질 수 있는 이 촉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쪽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고 있죠. 예,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뭐 사업상의 악재가 있나 이 부분은 빼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자면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투시는 계속 삽니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지금 원달러가 계속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차손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원달러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점 부근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저점 매수로 계속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겠죠. 이런 십자가 계속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 단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요 양봉 딱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는 여기 비어있는 갭을 메우고 여기마저 뚫어졌을 때 이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차트 큰 흐름 한번 보자면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일단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 있죠?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빠르게 뚫어줄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역헤드앤 숄더도 이렇게 쌍바닥과 엮여가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상승의 패턴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이 매물대 요거 아랫부분까지는 일단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매물대마저도 뚫어주게 된다면 고점 부근 이상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가 한 3만원 조금 아래니까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빠지는 걸 억지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양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솔직하게 지금 손절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씩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